광양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광양만권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수치가 최대 80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초미세먼지 발생의 연관관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세계동물 영화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동물 영화제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해봤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남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상인연합회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합세했습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 공약사항 점검과 시정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산 무안군수를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중점 과제를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환경단체가 광양만권 대기질을 직접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수치 조작 사건이 발생한 만큼 더 이상 기업이 발표하는 환경 수치를 신뢰하지 못해 진행된 건데요. 광양만권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최대 80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인 광양만 녹색연합 그리고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개선 시민 공동대응이 발표한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서입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양만권 7개 지역을 측정해서 대전대학교 환경모니터링 연구실에 의뢰 분석한 내용입니다. 5월 22일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로 3, 4기 재송풍 작업이 시작됐는데 같은 날인 22일 낮 1시에 여수 묘도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초당 제곱미터당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습니다. 5월 23일에는 경남 하동 지역이 초당 제곱미터당 77 마이크로그램, 24일은 여수 묘도, 경남 하동, 남해 모두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속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여수 묘도와 남해, 하동 지역의 중금속 수치가 매우 높게 확인됐습니다. 중금속 중에서도 철 성분은 기준치의 80배를 초과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이처럼 초미세 입자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지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철 성분이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배출됐을 경우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나노 입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고, 이 나노 입자들은 그 성분이 무엇냐에 관계없이 그 크기 때문에 매우 큰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순환기 질환,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까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보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위험하죠. 광양과 순천 지역 초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환경단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재송풍 날짜에 따라 광양만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졌고 초미세먼지 속 중금속 수치까지 높게 나타났다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와 지자체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총 먼지의 거의 반을 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이나 납, 아연 등의 어떤 성분들이 매우 높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광양제철 산단이나 아니면 그 광양시가 좀 대책을 마련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광양만권의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돼 있지만 중금속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정 유해물질과 중금속 수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동물영화제는 주제가 확대되고 경쟁 부문이 새로 생겨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하반기 주요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5일 동안 순천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피 애니멀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7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태까지 주제를 넓혀 공존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편 경쟁 부문을 신설해 예심을 통과한 영화 10편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 애니메이션 21편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음에 커서 자기의 꿈을 갖는데 이 순천에서 본 영화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영화제는 그런 준비하는, 투자하는 그런 영화제로,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는 영화제로 올해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홍보대사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수호가 위촉됐습니다. 24일 기자회견에는 SNS 조회수가 5만여 건을 넘겨 영화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동물영화제는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기부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습니다. 순천시는 영화제를 검토한 결과 폐지하기보다 유지해 차별화된 문화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폐를 논의는 하겠지만 실무 책임자로서는 이 영화제가 아이들한테 참 좋은 효과가 있는 영화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 속에서 깊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하반기 순천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8월에는 문화의 거리와 옥천변 인근에서 순천문화제 야행이 열립니다. 9월에는 순천만 국제교영학 축제와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10월에는 순천의 전통을 확인하는 팔마문화제와 나간읍성 민속축제가 마련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순천 방문회와 시승격 70주년을 맞은 순천시. 다양한 축제를 만끽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남 지역 상인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상인연합회는 25일 전남도청 앞에서 일본 상품 판매 중단과 불매운동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날 상인연합회는 일본 상품 모형을 파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연합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사과하고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광양 지역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광양시 상공인협의회는 지역에 있는 일본 의류 판매 매장 앞에서 불매운동과 생활실천운동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광양에 입점해 있는 일본 의류 판매 매장에는 매출 감소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이 한국산 어류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일부 품목은 검역 기준을 높이고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수입 비중이 높아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농수축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암군의회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암군의회는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천수 의원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퍼뜨려 모독하고 있다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호가 출항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안 지역을 점검해 볼 텐데요. 김상 군수와 함께 지난 1년의 시간 그리고 남은 3년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김산 군수 함께 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군수님 지난 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지난 1년의 소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무안 군수로서 역할을 수행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선 7기 무안 군수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지만 9만 군민과
군의회, 지역 언론 그리고 800여 공직자가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양파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 각급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재경 향후에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앞서도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최근 또 양파 농가들이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또 직접 발로 뛰시면서 양파 소비 촉진에 좀 나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농민들 상황 좀 어떻고 우리 군에서 좀 가지고 계신 대안들은 좀 있을까요? 예, 양파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저희 군은 양파 재배 면적이 2,760헥타, 전국 평균 대비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량 위주로 양파를 재배해 왔는데요. 그러나 연작비에 따른 각종 병해충 발생,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기후온난화로 재배 지역이 확대로 생산량 증가와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9년산 양파는 유례없는 폭락으로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까지 했으며 그 비용만도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뭐 지금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양파 농가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무한 양파를 좀 더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 소비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항공특화산업단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있으신데요.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사업들이 추진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이 민선 7개의 기반을 다지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기반을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칠산대교 교통을 앞두고 해안 관광 일주도로, 노을길 조성 사업, 도리포 관광 명소화 사업 등 해안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남학의 청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3D 프린팅, 코딩 드론, 그리고 AI,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등의 청년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남학 지역 상권 창출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자리가 또 하필이면 이제 뒤에 연꽃들이 좀 많이 펴 있습니다. 다행히 또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간이 또 저희 무안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재 무안 연꽃 축제가 열리는 이 장소 어딘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무안 연꽃 축제는요.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무안군 일로읍 해삼백년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개막 행사, 연꽃 등 소원지 달기, 소망 연꽃길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올 처음으로 연잎 들고 연꽃길 걷기 등 80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삼백년지 수상유리온실과 전시관에는 다양한 종류의 연꽃과 수생식물을 품종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향토 음식관에는 낙지, 운절이, 양파 등 무안의 우수 농산물을 맛볼 수 있고요. 행사장 곳곳에는 푸드트럭을 찾아다니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입니다. 여름 축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아이스존에도 여름 조각 퍼포먼스, 얼음 미로길 체험 등 다양한 얼음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축제, 오감이 즐거운 축제, 지친 몸을 풀어주는 축제로 많이 준비를 했으니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에 오셔서 백년의 향기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보시고 또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 무안군은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자 도청과 국제공항이 소재한 행정문화 교육의 1번지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언제라도 우리 무안군에 방문하시면
고향의 인심과 도시의 문화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온정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무안군 일로 해산백년지에서 무안군 연꽃축제가 펼쳐집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순백의 연꽃 향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모든 계획들,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는 무안이 좀 더 국민들의 마음에 좀 더 와닿아서 이 말 그대로 발전과 상생 모든 것들이 좀 1등이 될 수 있는, 전남 1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1등이 될 수 있는 무안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의 경관숲을 조성해 미래블루오션 관광자원으로 개발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의 최종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64개소에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천여 헥타르의 숲을 영광에서부터 광양까지 15개 시군과 함께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신안을 중심으로 한 다도해권에는 사계절 꽃피는 숲을 조성해 꽃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성과 장흥, 강진을 중심으로 한 남도 문화권에는 남도의 삶이 담긴 숲을, 여수와 광양을 중심으로 한 한려 수도권에는 해양 레포츠 숲을 각각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섬발전연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3일 섬발전연구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섬 현황과 필요성,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종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섬발전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섬 발전 추진 대책을 발표하며 연구원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설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통한 사망자 수 감축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지역안전지수 개선 상반기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교통사고와 자살, 감염병 등 분야별 안전등급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남 지역 사망자는 총 17,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이 자살과 교통사고, 감염병과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서 피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한풀 꺾이지만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모두 그치는 다음 주부터는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열사병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